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ES 플래닛 아임 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블라인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허반석 팀장은 최근에 QDX 바이오 시스템즈가 지난주 이 시간에 40% 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리뷰해 보니까 여러분 앞자리가 더 바뀌었네요. 51.1%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계속 갖고 갈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7,500원이 직전 고점의 윗꼬리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남은 비중을 가지고서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서 수익률 극대화를 해야지라는 것보다도 이제 다시 이 정도 50% 이상의 수익률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셔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새로운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새로운 종목과 순환매에 발걸음을 맞춰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QDX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종목 더 궁금해집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핵심 이슈 소외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라고 나왔습니다. 핵심 이슈다. 이슈가 요즘에는 저는 정책밖에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있습니까?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도 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재건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재건이 지금 확실히 볼만한 타이밍이 됐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쉬었기 듭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볼만한 타이밍입니까? 냉정하게. 일단은 오늘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휴전하라고 종용했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이번에 푸틴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휴전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도 어느 정도 나타나준 상황이라서 사실 재건주 하면은 대장 종목들이 몇 개 또 거론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SG라든지 저희는 전진건설 로봇이 그쵸. 올 연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사실 또 직접적인 또 수혜가 기대되는 또 우리 국내 기업은 현대 쪽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계속 이제 기부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흐름들 나쁘지 않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딱 이 시간에 전진건설 로봇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틀 연속으로 나온다? 이거 뭔가 움직일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재건 오르면 블라인드 뷰에서 올린 거다. 미리 한번 보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허반석 팀장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SY 스틸텍. 자, 이것도 가장 유명한 대장격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데크 플레이트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국내 건설사, 대표적으로는 DLENC, 그리고 정부, 조달청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Y의 계열 회사로서 그룹 내 건축 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모멘텀 제가 앞서서 정책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중에서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내부적으로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제2공장 건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캐파 확대에 따른 매출과 이익의 증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더라. 이 3박자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단어가 있죠.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미리 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점들을 연결했는데요. 이 저점 구간들을 굳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한 이후에 올라가 주는데 최근 4월 초 중반부터
지지해주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구간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단식 상승까지도 가능하더라. 이전에도 이러한 추세선을 따라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서 저항선을 뚫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200일선 위 7,000원까지 우리는 1차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종가가 21선 위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또한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은 실체가 있는 진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2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 일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재건, 휴전, 광물협정 서명, 우크라이나에서 만족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명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감으로 재건 쪽들로 무언가 거래량, 돈, 수급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여러분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매수가는 5,600원 이하에서 담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로 6,800원, 손절가는 5,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Y 스틸텍이었습니다. 5,600원 이하의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 6,800원, 손절가 5,050원입니다. 제가 SY 스틸텍을 지금 HTS 보면서 특이점을 좀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수급은 그렇게 현재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까? 개인이 거의 80이고 외국인 20이고 심지어 개인만 다 있네요.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V자를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설레는 차트의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한번 만나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곽유정 대표가 갖고 온 종목 블라인드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뭔가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나 봅니다.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탈원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갔지만 지금은 또 이제 원전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금 내세우는 만큼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신재생이 좀 많아요. 아까 저 원전 얘기 방금 해주셨는데 원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쪽이 뭐 풍력도 있고 그렇죠, 태양광, 수소 등등등 맞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주도주 중에서 대장 종목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허반석 팀장님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저도 궁금해서 일단 힌트를 신재생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어떻게 맞추라는 거죠? 신재생이니까 맞춰봐라. 뭘 것 같으세요? 그럼 전 신재생이니까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종목이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전 신재생 쪽에서는 신성 ENG를 탑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태양광, ESS, 실적 저는 신성 ENG가 제 개인적으로는 탑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신성 ENG 탑픽으로 얘기하시는데 곽유정 대표가 갖고 온 종목은 신성 ENG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네, 신성 ENG 제가 지금 차트 흐름 보고 있는데요. 낙폭 이후에 급등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또 보시기 때문에 신성 ENG만큼이나 저는 또 매력 있는 또 섹터상의 대장주 이런 종목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가벼운 종목이라고 하는데 오해하시는 거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곽유정 대표가 가져온 블라인드 종목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화솔루션 묵직하죠? 가볍지 않죠?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관전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종목들 가지고 오시고 저는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들 가지고 와서 그 가볍다라는 의미가 좀 그런 의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 이제 관련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3월에도 매일경제TV 방송 저녁 방송 나오면서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또 리뷰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그런 저가형 태양광 제품들의 이제 공세로 인해서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하나솔루션의 이제 주가도 꾹 눌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투자도 지금 조지아주의 카스터빌 솔라허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금도 막대하게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상황이 역전되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6월 달에 동남아산 중국산 그런 그러니까 우회로 돌아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같이 함께 동시 부과하겠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이미 1월에도 이런 동남아산 그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2배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2배 정도의 관세를 매기겠다 했는데 여기에 계속 추가적인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이 이런 관세 이슈에 있어서도 당연히 반사익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블라인드 말씀드렸을 때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AI 쪽에 100조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들을 후보들이 또 계속 내세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믹스 정책이 있어서도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태양광 쪽에 이런 단일 이슈도 있었지만 풍력 관련 종목들은 이런 국내에 있어서 정책적인 이슈 모멘텀으로 같이 함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는 그 솔라허브가 올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 쪽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업 분석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의 이제 재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영업이익이 돌아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기관 쪽의 순매수세도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도 같이 함께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제 일봉상 흐름 보시면 지난해가 정말 제대로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쌍바닥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중바닥 패턴이 지금 하단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러한 이제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는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지금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흐름 이제 지난 8월 정고점이거든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눌림목 구간까지 좀 고려해서 21,000원 구간대로 널널하게 손절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나왔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000원이고요.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태양광이 지난주 한 이제 목요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네. OCI 홀딩스 갔다가 이번 주 이제 어제까지 하나솔루션, 오늘은 뭐 이제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날이 좀 나왔습니다. 뭐 SDA는 쭉쭉 올라갔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성인지도 올라갔고요. 이런 걸 보면 순환매가 이미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끝물일까요? 끝물이자 시작점이 다시 될까요? 저는 이 태양광 쪽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바닥 찍고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저도 하나솔루션 계속해서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하나솔루션이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이제부터 좀 시작점이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뭐 좀 구조적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블라인드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내일 시장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변동성 장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변동성 장세 이길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트레이딩 전략. 변동성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유사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쌀 사 비팔, 쌀 때 사서 비싸게 그쵸? 파는 전략. 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수급이 약하고 순환매가 빠른 시장의 특징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부터 불어오는 불확실성,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트럼프 정치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우리 시장은 조기 대선 레이스 속에서 정치인물 테마주, 정책 테마주까지도 바람이 막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셀 USA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흥국,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일부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타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 좋은 수익을 취하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다른 말로 쌀 때 사야 되는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보자라는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하자면 달러 인덱스가 역대 최저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98에서 102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급 유입 강도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을 그린다. 그럼 우리 시장에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구나 라는 하나의 가이드를 삼아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전략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을 그린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 해볼 만하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뭐 지난주는 쌀쌀비팔 그리고 뭐 달리 말해서 사실 트레이딩 전략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시장의 성질이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지될 가능성도 좀 그렇기 높다고 때문에 보세요. 가이드라인을 달러 인덱스의 박스권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하.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해볼 만하다라는 기준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까지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블라인드 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고 아주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네, 기간 외인 흐름에 맞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는 뭐 수급이다라고 바로 생각이 드는 건데, 자, 과연 뭘까요? 이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실적. 맞습니다. 요즘 좀 불확실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섹터 가리지 말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실적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최근의 실적주는 조선 방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4월달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진 뭐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업종 섹터라기보다는 테마 섹터에 있는 그런 테마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자체가 강력한 외인기관 수급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전히 외인 자금은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관세 협상의 본격화 지금 됐다라는 점에서 그쵸. 증시 민감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또 약간의 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지금 또 돌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 무엇일까라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1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연이어서 나올 만한 그런 섹터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어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1분기는 이제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지만 2분기는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수주 모멘텀이 견고하기 때문에 조선 방산 쪽에서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론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력기기 어떨까요?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나름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갔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갔다라기보다는 오늘 갭상승에서 이제 음봉으로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섹터까지도 사실 실적에 지금 들어가는 에어리어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블라인드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팀장, 곽유정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